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하고 나서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삶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시선 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솔직히 한국에서는 그 한배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가서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고, 또는 아니면 그 이후에 사라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사회적 문제로도 이제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남겨지신 우리 한배 커플이 되고 나서 남겨지신 한국 분들에 대한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저도 화가 나고 사실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살아가는 한배 커플들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또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약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이제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가 결혼을 하지만 여기에서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한배 커플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배 커플의 시작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한배 커플을 이루는 가정 중에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직업 소개소를 통해서 결혼을 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 베트남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짧은 기간, 연애 기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서로 간에 나라를 이렇게 자주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아서 연애 기간이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한국에서 있는 한배 커플은 많은데, 근데 여기에 있는 한배 커플들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여기에서 만나서 정상적인 연애 기간을 가지고 서로를 안 상태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훨씬 더 적게 일어나는 시작 시점에서부터 이제 달라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여기의 베트남에서의 한배 커플은 두 가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부러운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부유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나라 친구들보다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인컴이 벌어들이는 월급이 이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삶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제 타고 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수준이 사는 것도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러운 시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선은 이제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돈 보고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국제 결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차이 때문에 또 많은 안 좋은 시선들이 있는 거를 제 댓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국제 커플들의 나이 차이가 보면 20살 정도, 20살 전후, 20살이 훨씬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살이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안 좋은 시선들이 또 있죠, 그죠? 어린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돈으로 사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들도 조금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한배 커플은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게 되면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그러니까 10살 이하로 나는 젊었을 때 여기에 와서 연애를 해가지고 살아가는 커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사는데 나이 차이가 20살 넘게 나는 커플들도 있는데, 제 시선에서는 더 많은 부분들이 나이 차이가 조금 적은 커플들, 뭐 10살 전후 또는 10살보다 더 적은 커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한배 커플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아주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농촌에서 결혼을 못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신 분들, 또는 이제 도시에 사시더라도 늦게까지 결혼을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살다 보면 베트남 여성들도 이제 자기의 삶이 한국에서의 중산층이나 또는 한국에서의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레벨에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기 베트남에서 살게 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 돈을 아주 많이 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에서만큼 정도만 벌어들이더라도, 주재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 한 배 반 정도 벌어들이게 되죠. 그런데 한국에서 한 배 정도만, 한국과 똑같은 인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조금 상대적인 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사실은 정말 적은 금액으로도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 정도의 페이를 받는다, 만약에 뭐 한 300만 원 정도를 번다, 여기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명의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거기 이제 땅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사서 그것의 자산을 조금 불리는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특히 한배 커플들 보게 되면은 잘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다낭에서도 한국 분들 중에 여기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한배 커플이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축적을 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요즘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사실은 이제 한배 커플의 그런 위치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반대 여기 베트남에서는 괜찮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살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 베트남 커플보다는 한국 베트남 커플이 좀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이혼율이 높냐면, 일찍 철없을 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은데, 또 이제 한배 가정의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또 늦게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재혼하시거나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린 친구들보다 경제력도 있지만 이런 생각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을 더 적게 하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국제 커플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여기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한배 커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쳐다보고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물론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크게 실패하신 분들은 또 이제 그 커플이 깨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또 그런 경우도 잘 없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셔서 깨어졌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이제 베트남 여성이 케어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고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이제 베트남 여성이 가가지고 살아갈 때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남자가 양국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걸 잘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양국의 다 이해가 여성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의 그 문화도 알고, 그 다음에 그 한국의 문화도 알게 되는, 양국의 문화를 알게 되는 사람이 여성이 되게 되는데, 보게 되면 그런 양국의 문화를 다 아는 사람이 선택을 빨리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에서 있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은 상대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가 베트남이 엄청 낯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인이 베트남에 와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부인이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사시는 것보다 여기 베트남에서 국제 커플인 경우, 한배 커플인 경우 베트남에서 사시는 게 더 좋은 이제 환경을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다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차이, 경제적인 지표 차이는 한국과 베트남의 지표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과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한국에서의 저희 삶과 여기 베트남에서의 삶의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민감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는 만큼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한배 커플을 여기에 사는 한배 커플도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한국에 사시는 한배 커플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좀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내 눈에 보이는 또는 사회 현상으로 보이는 지금 한국에서는 계속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보는 여기 한배 커플들은 정말 잘 살아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니 조금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배 커플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댓글로 좀 많이 그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짚어내지 못한 부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